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아침에는 좀 약간 쌀쌀합니다만은 한낮엔 낮 기온이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약간 더위까지 느낄 정도이겠고요. 오늘 또 미세먼지 농도 좋은 수준을 보이면서 공기도 깨끗하겠고 야외 활동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또 아름다운 상쾌한 하루가 될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주의 숨겨진 고성이죠. 해미산성의 문화재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원주시도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과 또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 소개하겠고요. 또 원주시가 추진 중인 이 자녀 안심 그린숲을 어떻게 또 조성하고 있는지도 들어보도록 하죠. 4월 6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 평창에서 장례식장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 발생했습니다. 이 평창군의 인근의 주민 169명에 대한 검체 검사를 진행하는 결과 이 중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조문객 확진자 가운데 공무원도 포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 100여 명이 검체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오늘 오전에 나올 예정입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의 보존 움직임이 전국의 문화예술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 보존 추진위원회는 최근에 전국의 건축, 문화예술, 미디어 단체 등이 아카데미 극장 보존 지지 성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는 원주 아카데미 극장의 매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부서별 예산 확보 및 관련 도비 지원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횡성의 친환경 전기 화물차가 강원도 내 농촌의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에 투입됩니다. 강원도와 농협중화회 강원지역본부는 어제 소형 전기차 포트로 10대의 인수식을 가졌고 이 도는 전기차를 이용해서 강원 농협 내에 친환경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최근에 원주 지역의 해미산성 문화재 지정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주시의회 차원에서도요, 이에 대한 건의서를 이 관계 기관들에 발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광문군 원주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광문군입니다. 네. 예. 이 최근에 그 주민들 차원에서는 해미산성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건의 서명부를 또 원주시의회도 문화재 지정 건의서를 한국관광공사 또 문화재청에 전달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해미산성의 문화재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좀 많은 시민들이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해미산성 이게 어떤 그 유적지입니까? 네, 이 해미산성이 그 시민분들은 그리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예, 이 통일신라 시대부터 뭐 부경경 조선시대는 팔도 가명 중에 하나였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역사 가치가 있는 사적들이 많은 게 그 우리 원주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미산성인데 이 해미산성이 그 원주시 방곡 관설동 일부 지역하고 네. 판부면의 일부 지역에 걸쳐서 그 경계를 이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인근의 그 영원산성에 비해서 시내에서 보면 더 가까이 있는데도 신라 말이나 고려 초에 만든 것으로 보이는 이 그 해미산성이 지금 성벽이나 문지, 건물터나 치성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옹기터나 샘물터의 흔적도 있고요. 네. 성벽 길이도 뭐 1,800m에 이르는 산성인데 아직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알려지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신라 말에서 고려 초 사이면은 굉장히 오래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 방곡관설동 또 이제 판부면 그 경계선 쪽에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산속에 있는 것인가요?
지금 그 해미산성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갈래 코스가 있는데 네.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금대초등학교가 있어요. 네. 우리 이제 그 원주천을 가다 보면 옆에 금대초등학교에서도 1시간 반 정도 거리면 지금 현재 길이 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네. 그를 거쳐서 이제 그 영원산성을 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좀 등산객들이.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해미산성, 네네. 굉장히 오래된 유적지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또 문화재 지정을 이제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네네. 차원에서도 이제 이 건의서를 발송했고요. 지금 그 문화재 지정의 필요성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인접해 있는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영원산성이 있어요. 영원산성은 후삼국 시대 궁예나 고려 시대 거란족 침입에 대응했던 원충각, 그리고 또 임진왜란 때는 김재갑 원주 목사가 이제 순국등을 했다고 해서 한민족의 외부 세력의 한간 호국 정신이 깃들여져 있는 곳이라고 지금 영원산성은 문화재 지정이 돼 있는데. 네. 이게 해미산성 같은 경우는 더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도 현재 어떠한 보존 조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유실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곡 밑으로 성벽 자재들이, 그러니까 뭐 견치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네. 돌들이 밑에까지 흘러내려오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뭐 보존이나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네, 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저기 1998년도에 원주 영원산성, 해미산성 지표조사 보고서라는 것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이 자료에서 보면은 두 산성의 잔존 상태가 거의 뭐 유사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영원산성하고요. 예. 예, 영원산성하고 해미산성하고. 근데 지금 해미산성은 지금 성벽이 사용됐던 견칫돌들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 유실되고 있고, 네. 또 위에 올라가면 아주 커다란 두 사람 아름이라 해야 되나? 두 사람이 이렇게 잡아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커다란 소나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아름드리 소나무가. 네. 그런 한 수백 년은 됐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관심 있는 지역의 주민들 몇 분들이 그냥 관리를 하는 정도. 그리고 또 앞에 많이 있는 그런 유적지들이 전혀 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야기하신 대로 보면은 영원산성이 이 국가사적 제 447호로 지정돼 있거든요. 네.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서 관리를 받고 있는데, 애초에는 영원산성과 이 보존 정도도 비슷했고요. 또 이제 조성 연도도 좀 더 빠르거나 최소한 비슷한 시기에 축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원산성은 국가사적이 되었고 해미산성은 그렇지 못했어요. 애초에 왜 그랬던 거였습니까? 글쎄요, 영원산성에 비해서 뭐 인지도가 좀 떨어져서 그랬을까요? 뭐 하여튼 그동안 해미산성이 축조한 연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지표자료 조사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더 오래된 것으로 보는데, 네. 해미산성 자체에 대한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아마 좀 적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이죠. 네. 영원산성 거기에 얽혀 있는 좀 사연들이 많이 있고 해미산성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그냥 제 판단이지만 영원산성의 축조돼 있는 그러한 성벽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해미산성이 더 오래됐거든요. 아무래도 해미산성은 시내 쪽에 가깝고 영원산성은 좀 더 멀다 보니까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있었던 그러한 아무래도 스토리가 좀 더 많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재로 또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는
데 있어서 단점 아니겠습니까? 스토리도 부족하고 인지도도 덜하고 좀 약간 그 외곽 쪽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서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어떤 네네. 그 중요성 또 보존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저는 뭐 이렇게 거창한 것을 좀 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일단 이 해미산성이라는 그 자체가 있다는 거 하고 이게 후손들한테 물려줄 좋은 그 가치가 있는 유산인데 이게 지금까지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냥 방치를 계속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흔적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 후손에게 좀 물려줄 유산이니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을 좀 보존할 수 있는 방법과 또 복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기 위해서 문화재로 좀 지정하면 좋겠다는 거고요. 지금 네. 말씀하신 그러한 이야기거리하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거길 직접 올라가 보고 왔는데 거기에 남아 있는 그 사료들이 있어요. 그 네. 무슨 성문의 그 지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 지금이라도 좀 뭐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성벽도 그 영원산성이 네. 지정될 때 당시보다 지금 많이 훼손됐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이 해미산성 문화재로 지정된다면요. 네. 어떻게 또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문화재로 지정만 된다면 뭐 영원산성과 연결된 그 옛길, 여기 옛길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 연대 그러니까 50년대 후반이나 60년대 초반인 그 원주 분들은 그 해미산성을 넘어서 영원산성을 다녔어요. 네. 그러한 옛길들, 해미산성 그 주변까지 화전민들도 살고 그랬던 데인데 이 옛길들이 다시 조명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적으로 그 등산로가 확보가 되는 것이고 네. 그렇게 되다 보면 뭐 역사나 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요. 해미산성 인근에 계획돼 있는 뭐 중앙선 폐철을 이용한 관광개발 사업 요새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 위상도 더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또 원주시 전역에 이 걷는길을 조성하고 또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저 해미산성과 영원산성을 연결한 숲길, 벌써 그 명칭이 생각나는군요. 산성길. 아, 좋은데요?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해미산성 문화재 지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뭐 관광공사 또 문화재청에 이제 전달도 했습니다. 원주시의회 차원에서요. 뭐 그 뒤에 어떤 뭐 답변이라든지 피드백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지금 그 담당 부서가 역사박물관이라는 데예요. 네. 원주시청에 네. 그 손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 거기 지금 최근에도 이제 저를 찾아와서 논의를 하기도 했는데 예. 그 진척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담당하는 부서의 인력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인력 충원이라도 좀 해주시면 네. 좀 속도를 좀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뭐 아쉬움이 좀 있고요. 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대로 해석하면은 관계 기관이 아니라 원주시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제대로 네. 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소위 그 담당 부서의 인원이 너무 적어서 그거를 그렇게 일단 그 원주시에서 도로다가 그런 것들을 뭐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러는 절차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 원주시에서 다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어서 네. 저희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관계 기관의 피드백을 기다리기에는 아직도 이른 거군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대신 또 그 도청이나 그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예. 또 관광공사에는 별도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저희들이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지는 다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어느 정도 시에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올라오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뭐 긍정적인 답변을 듣기는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도 해결할 일은 좀 많이 있습니다. 올해 내에는 좀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아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올해 안에는 그 어느 정도 성과만 있을 거고요. 네. 결정은 뭐 내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알겠습니다. 이게 예. 문화재 지정이라는 게 이게 또 쉬운 일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또 네, 검토할 것도 많이 맞습니다.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해미산성 지금 어떠한 네네. 그 위치에 있는지 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또 왜 문화재 지정이 필요하다는 또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또 설명 들은 것으로 축하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좀 변화 있을 때마다 또 다시 한번 연결해서 또 들어가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광명군 원주시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또 이번 주 개편을 맞이하면서 또 새로운 또 리포터 코너가 또 준비되었습니다. 새로운 리포터 오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한 리포터 처음 자리했네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첫 번째 또 취재해온 아이템을 봐야 되겠는데 역시 그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또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주시도 이번 달부터 75세 이상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 코로나19 회자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계속해서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한 것인데요. 접종 대상자는 만 75세, 그러니까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들 24,383명입니다. 그중에서 78%인 19,000여 명 정도 접종 동의를 하셨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안팎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서 별도로 지정된 예방접종센터인 원주 치악체육관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대상자로 지정되게 되면 문자 안내를 발송하고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한 동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과장님에게 들었습니다. 예, 이번 달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백신 종류는 화이자 백신이 되겠고요. 저희 원주 같은 경우는 75세 어르신이 본인들이 맞겠다고 동의하신 분이 약 19,000여 명 정도 되시고요. 이분들에 대한 접종은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에 다 접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만 이루어진다면 그 시기에 맞춰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반응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열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요. 근육통 같은 게 이제 대부분 많이 이제 나오는 증상이고, 두통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 대부분 증상은 좋아지시고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말 이 백신 접종 후에 두통이라든지 또 발열이라든지 좀 이상 반응에 대해서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부분 또 너무 기우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야기하시던가요? 예, 이상 반응에 대한 걱정이 아무래도 많으실 텐데요. 고열이나 근육통과 같은 반응들은 저희가 매년 맞고 있는 독감 예방 접종에서도 보일 수 있는 반응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저질환이 있는 대상자는 접종을 신중히 하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2월 말에 처음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나서 이상 반응 의심 신고수가 1,821건입니다. 누적 접종자 93만 4천여 명 중 1.16% 정도 되는 수치인데요. 보건 관계자는 접종 후에 있을 수 있는 반응이고 해열제를 복용하고 휴식을 충분히 취하면 개선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신속히 응급실을 방문하고 접종 후에는 목욕이나 격한 운동, 음주 등을 삼가해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접종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예방접종하듯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프다는 소리는 들었거든요. 한 3일 동안 뭐 열날 수도 있고 허리 다리 아프신 분은 더 아플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거 아픈 거 감안하고 3일 동안 아픈 거 감안해야지 코로나로부터 그래도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으니까 아파도 참고 맞아야 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수치가 어떻고 뭐 기저질환이 어떻고 하지만 우리네 입장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맞으면 안 걸리냐 안 죽냐 그게 문제지. 사실 그동안 안 걸렸으니까 참다가 안전하고 좋은 거 나오면 그때 맞아야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지금까지. 네. 자, 앞으로 또 접종 계획도 궁금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응급 뭐 의료기관 종사자들 또 이제 그 연령대별로 이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또 언제쯤 그 일정이 잡혀져 있는 겁니까? 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하루에 600여 명씩 접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수급에 문제가 없다면 40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원주시가 일찍 끝났다고 다음 연령대 접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의해 다음 접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6월 달부터는 65세에서 74세 어르신들 접종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 50세에서 64세, 18세에서 49세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대상자로 지정됐을 때 접종을 놓치게 되면 전국민 접종 목표 시기인 11월 말까지 기다리셔야 하니까요. 접종 시기를 확인하여 놓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예방접종 추진단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전국민 접종 목표 시기가 이제 11월 말까지이고요. 하지만은 또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그 일정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하니까 본인의 그 나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좀 해당되시는 분들 좀 언제쯤 확정되는지 꼼꼼하게 지켜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요. 자녀 안심 그린숲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원주 공원녹지과의 이병철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원주시 공원녹지과장 이병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그 자녀 안심 그린 숲 이게 정말 좋은 단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심 그린 숲 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예, 올해 그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자녀 안심 그린 숲 조성 사업은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 그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유휴 공간의 그늘을 만들어주는 가로수 식재 및 그 생업 환경 개선 사업과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꽃이 피는 그 감목류 등의 식재를 통한 복층형 가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림청에 국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 사업의 취지는 어떤 거죠? 예, 2019년 그 12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일명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그 사고의 처벌 강화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아 학교 도로 주변에 수목을 식재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뭐 모든 학교를 다 한꺼번에 하는 것은 힘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조성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예, 저희가 이제 그 산림청하고 강원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총 4억 원을 투입하여 그 학성초등학교, 만대초등학교 주변 인도에 그 이팝나무와 대왕 참나무의 교목을 식재하고 화살나무, 황매화 등 그 감목과 그 지피식물로 그 띠녹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올해 대상이 학성초등학교 또 만대초등학교입니다. 이들 학교가 선정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예, 그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인도에 그 가로조경 정비를 통하여 그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그 통학로 인도 폭이 일정 간격 이상 확보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 학성초등학교하고 만대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그 인도폭 확보가 되어 있으며 그 주변 아파트 등 그 주거 지역이 밀집해 있어 무단 횡단에 의한 사고 우려가 높고
학성초등학교는 학교 이전으로 가로수가 일부 식재되어 있지 않은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만대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기존 가로수의 보식이 필요하여 이번에 자녀 안심 그린숲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고려되는 거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미 조성되었어요. 태장초등학교 같은 경우 네네. 이미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반응이 어땠나요? 태장초등학교의 경우에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으로 인도폭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지난해 원주시 자체 사업으로 왕벚나무, 이팝나무 규모가 사철나무, 해양목 등 관목 식재를 통한 터널형 복층 가로수길을 조성하였으며 쾌적한 통학로 조성과 도시경관 형성으로 지역 주민과 학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계획이 좀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는데 모든 학부모님들의 공통 관심사항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계획이 좀 더 확대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이게 어린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사업인 만큼 앞으로 대상지를 확대하여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자체 시비를 확보하여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학교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것 좀 아무래도 무리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주변 여건이라든가 통학로 자체가 이제 너무 폭이 좁다거나 이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할 수가 없는데요. 가능하면 좀 많은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시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아이들 키우거나 또 키웠던 부모님들 마음은 다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 습사업에 따른 기대 효과는 좀 어떤 걸로 우리가 봐도 될까요?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을 통하여 학교 앞 어린이들의 무단 횡단을 방지하는 등 통학로 안전성을 향상함은 물론이고요.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경관 향상을 통한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심리적 안정 효과를 제공하는 등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많이 주의 계획이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공원독직과 이병철 과장이었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